오늘은 군사의 천재가 생각해낸 호화로운 발명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적을 향해 언제나 수많은 전투 폭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군함보다 쿨한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론 더 쿨한 것이 존재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무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항공모함은 한눈에 봐도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어쨌든 만약 여러분이 군사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셔도 후회는 없습니다. 여기는 토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고 첨단 기술을 가진 최고로 쿨한 항공모함에 대해 소개합니다. 더 이상 1분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라면 컬트적인 인기를 가진 TV 드라마 스타트rek에 나오는 한 우주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취역한 것은 1961년이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는 아마 역사상 가장 세련된 배일 것입니다. 이 배는 진정 독립된 하나의 도시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우면 이 배는 13년에 걸쳐 항해하며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태양이 만약 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태양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전체 길이는 343m이며 지금까지 건조된 배 중에서도 가장 큰 군함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눈부시게 빛나는 긴 전장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1962년 쿠바 위기에서 쿠바의 해상 봉쇄, 베트남 전쟁, 그리고 사막의 여우작전 등에 참여했습니다. 적어도 5척의 동급 함선을 건조할 예정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엔터프라이즈의 건조에 아주 많은 돈이 들어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퇴역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니미츠 원자력 항공모함은 엔터프라이즈의 개량형으로 약간의 재설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획되어 있던 6척 중 단 한 척밖에 건조되지 못했던 엔터프라이즈급과 다르게 니미츠급은 모든 배가 건조되었습니다. 네임쉽인 첫 번째 배는 1975년에 취역하였고 마지막 10번째 조지 부시는 2009년에 취역했습니다. 무려 34년에 걸친 프로젝트였던 셈입니다. 니미츠는 세계 최대의 군함 자리를 놓고 엔터프라이즈와 겨루었습니다. 니미츠의 전체 길이는 엔터프라이즈보다 짧은 332m이지만 배수량은 더 커서 엔터프라이즈의 7만 3천에서 9만 3천 톤보다 큰 10만 1600부터 10만 6300톤입니다. 니미츠는 항공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차를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이라크와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해 많은 현대 군사 분쟁에 참여했습니다. 구식화되어 퇴역한 선대의 엔터프라이즈와 달리 니미츠급은 현재에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현 시점에서 제럴드 포드는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진 군함입니다. 이 배의 건조는 2009년에 개시되었고 미국 해군에 취역한 것은 2017년입니다. 현재 제럴드 포드급 함은 한 척뿐이고 모두 10척의 건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함은 2058년에 취역 예정입니다. 신형 제럴드 포드급의 취역에 맞춰 구형 니미츠급은 퇴역할 예정입니다. 제럴드 포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에 더해 그 외에도 뛰어난 기술 혁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배는 역사상 최초로 취역 중 모든 기간에 걸쳐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은 원자력 항공모함입니다. 함 내의 연료봉은 50년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출용 증기 캐터펄트는 최신 전자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배는 최대 90기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최신 미국 항공모함은 첨단 레이더 시스템, 신형 원자로 및
다른 함선과 연대하기 위해 개선된 장치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선원수가 니미츠급보다도 적고 엔터프라이즈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샤를 드골. 이번 랭킹의 절반이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배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우수한 항공모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때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있습니다. 현재 이 배는 매우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춘 항공모함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샤를 드골은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건조된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이며 프랑스가 건조한 함선 중 가장 큰 배입니다. 1980년대 초에는 이 배를 건조할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1989년에 건조가 착수되었습니다. 5년 후인 1994년, 이 배는 당시의 미테랑 대통령 하에서 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랑스 항공모함은 시스테이트 6의 폭풍 속에서도 항공기를 착함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해병 연대 하나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능력에 관해서도 많은 부분이 고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항공모함은 빛을 흡수하는 특수한 염료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샤를 드골은 시리아 및 리비아 내 테러리스트와의 전투를 포함해 여러 군사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 배는 결코 미국인들만이 뛰어난 항공모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드미럴 쿠즈네초프.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 독트린에 따라 공격적인 전쟁을 행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공격을 위한 배인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지 아닌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항공기 운항용 배의 개발이 수행되었고 공식적으로 이 배는 순양함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배가 지금은 어드미럴 쿠즈네초프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배가 몇 번이나 이름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배는 소비에트 연방이라 불릴 예정이었으나 그 후 리가가 되었고 이어서 당시 세상을 떠난 소비에트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이름을 따 변경되었으며 나중에는 트빌리시가 되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이 마지막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은 취역 후인 1990년이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비에트 해군을 이끈 쿠즈네초프 제독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이름에는 미국과 니미츠에 대항하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쿠즈네초프는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에 직면했고 그 소속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현재 쿠즈네초프는 러시아 해군의 기함으로 여겨지고 있고 구식화되어 가고는 있지만 전 세계 최대급의 우수한 배로 남아 있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현재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은 아마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새로운 배일 것입니다. 퀸 엘리자베스급은 구식화된 인빌리시블급 경항공모의 후계입니다. 2017년에 두 척의 동급 함선이 취역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운용되어 온 항공모함의 기준에서 보면 영국의 항공모함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 최신 배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 전원 유닛은 작은 도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퀸 엘리자베스가 운용하는 무기와 항공대는 그 작은 도시를 지표면에서 지워버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다지 웃지 못할 농담같이 들리네요. 흥미롭게도 첫 네임쉽인 1번 함 퀸 엘리자베스는 3년간 헬기 항공모함으로 운용된 뒤 매각하려 했었습니다. 2번 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는 영국이 최신 전투기를 보유할 때까지 탑재할 비행기가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퀸 엘리자베스를 매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누군가에게 팔기 아까워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랭킹도 슬슬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쿨하고 초강력한 모든 군함의 사명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이라 마음속 깊이 믿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세계 최고로 쿨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 코멘트, SNS에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헤어질 시간입니다.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